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대로 경기 하방 압력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가 피해 업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국내 자동차 업계가 신종 코로나 여파로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셧다운 상태를 맞게 됐습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올해 대표이사 연임에 실패하면서 반조원태 연합이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중국 시장이 신종 코로나 우려에 새해 첫 개장에서 8% 넘게 폭락한 가운데 코스피는 2,100선을 사수하며 마감했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서정덕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대되면서 지난 사스 사태 때보다 경제에 더 큰 충격을 줄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가 피해 우려 업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한나 기자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피해가 확대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면서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확진 환자는 총 15명으로 414명은 음성 판정, 61명에 대해서는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 가운데 입원 환자는 증상이 호전돼 퇴원을 검토 중입니다. 우한교민 701명 중 13번 환자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관련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조기에 종식되지 않으면 경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사태가 중국 경제 자체의 일정 부분 성장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데 이 경우 세계 경제와 더불어 우리 경제도 우려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강력한 방역 대책과 경제 파급 영향 최소화 등 투트랙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홍 부총리는 당장 수출 기업에 대해 2월 중 수출 지원 대책을 세우고 내수 피해 우려 업종에 대해서는 정책 자금 지원 강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보건용 마스크의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점검 단속반을 꾸린 데 이어 마스크 매점 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늦어도 이달 26일 공布할 예정입니다. 중국 증시는 새해 첫 거래일인 오늘 3,000개가 넘는 종목이 하한가로 거래가 정지되며 지수는 8% 넘게 폭락했습니다.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0.01% 하락한 2,118.88로 2,100선을 사수한 채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하나입니다. 국내 자동차 업계가 신종 코로나 여파로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셧다운 사태를 맞게 됐습니다. 국내 자동차 조립 공장 전체에서 배선 뭉치로 불리는 와이어링 하니스 재고가 바닥난 데다 다른 제품들도 공급 차질을 빚고 있어 이번 주 중 생산 라인 중단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중국산 부품 재고 소진에 따라 쌍용 자동차는 내일부터 공장 가동 중단을 결정했고 현대 기아차도 특근 취소 등 생산 속도 조절에 이어 조만간 생산 라인 중단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한국 GM도 지난 주말 국내 공장에서 예정했던 특근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확산되며 오프라인 유통업체 타격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사람 간 전염이 우려돼 유동 인구가 많은 유통업체를 찾는 고객이 줄며 매출이 급감하고 있는 겁니다. 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설 연휴 이후 첫 주말이었던 지난 1일과 2일 롯데백화점의 매출은 전년 대비 11%, 신세계백화점은 12.6%, 현대백화점은 8.5%가 각각 감소했습니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이 많은 명동에 위치한 롯데백화점 본점과 신세계백화점의 본점 매출은 각각 30%, 23.5%나 줄었고 롯데 면세점도 시내 면세점 매출이 30%나 급감했습니다. 증권가도 이러한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3일 올해 국내 전체 면세점의 작년 대비 매출 증가율 전망치를 종전 12%에서 7.6%로 낮췄습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올해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연임에 실패하며 반조원태 연합이 그룹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됩니다. 오늘 증권가에서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KCGI, 반도건설의 반조원태 연합으로 인해 오는 3월 한진칼 주총에서 조원태 회장의 대표이사 연임안이 저지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이 주총에 불참해 조원태 대표이사 연임안이 반대 50.4%로 부결되거나 반조원태 연합에 합류해 조 회장의 대표이사 연임안을 부결시킬 수 있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춘절을 지내고 온 중국 시장 오늘 개장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개장 시기까지 늦췄는데 8%대 하락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중국 경제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입니다. 우리 증시는 2100선을 지키며 마감했는데 금일 시장 상황 간단히 짚어드린 뒤에 취재 기자와 함께 국내 시장 상황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양시장 모두 급락 출발했지만 이 코스피는 낙폭을 줄이며 0.13포인트 하락한 2118.88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고 코스닥은 상승 전환에 성공하며 4.37% 오른 646.85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특히 춘절 연휴를 쉬고 온 중국 증시는 8%가 넘게 하락하며 충격을 주었고 우리 시장은 중국 지수 하락폭을 확인하며 지수 낙폭을 줄이거나 상승 전환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거래소는 외국인이 3,073억 원을 팔았지만 개인과 기관이 1,177억 원, 1,700억 원을 각각 매수하며 시장을 방어했고 코스닥은 개인이 2,287억 원을 팔았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745억 원, 1,539억 원씩 쌍끌이 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거래소 시가총액 상위주 가운데 역시 전기전자 업종의 반등세가 강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삼성 SDI 등이 반등에 성공하며 지수 방어에 나서는 모습이었고 코스닥은 그동안 많이 내린 바이오 대형주들의 반등이 일제히 나오며 지수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서울경제TV 서정덕입니다. 금일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증권부 고현정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증가 속도가 아직 줄고 있다라는 저희가 기사는 전해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 시각에도 확진자 수 늘고 있잖아요. 현재까지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네, 현재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는 중국 내 1만 7,200여 명, 의심 환자 수는 2만 1,500여 명, 그리고 사망자 수는 361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이 수치는 2003년 사스 때를 훨씬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중국 정부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서 2월 9일까지 출근 금지령을 내리고 집에서 재택근무를 할 거를 지시를 하고 있는데요. 또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 주말에 발표했던 대로 오늘 시장에 1조 2천억 위안, 우리 돈으로 205조 원을 풀면서 유동성 공급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으로 어느 정도는 예측이 됐는데 시작부터 좀 돈을 푸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춘절 지내고 지금 좀 개장까지 늦춘 중국 증시 예상대로 하락폭이 좀 컸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24일부터 춘제 연휴를 맞아서 휴장했던 중국 증시가 이 신종 코로나 확산에 따라서 이제 연휴 연장이 되면서 이제 사흘 늦게 재개장됐는데요. 이에 따른 충격파가 오늘 한꺼번에 온 모습입니다. 중국의 대표 지수인 상하이 종합지수는 이날 전거래일인 지난달 23일보다 8.73% 급락한 2,716.70에 시작이 됐고 선전 성분 지수도 9% 이상 추락한 채 시작을 했으나 좀처럼 낙폭을 만회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오늘 그간의 악재가 대부분 반영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전문가의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그 쉬는 동안에 다른 시장이 빠졌던 거를 그대로 좀 한 방에 이제 반영하는 과정에서 이제 빠졌는데 중국 시장 상한가가 이제 10%니까 이제 8% 빠지면은 대부분 다 하한가가 그래가지고 좀 심해 보이긴 하는데 오히려 저희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하락해서 시작했지만 오히려 좀 하락폭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웬만큼 악재는 많이 반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전에 허지환 연구원 이야기대로 급락 출발을 했는데 낙폭을 좀 줄이면서 코스피는 2100선 지키면서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볼 수 있나요?
네, 그동안 그 중국 증시의 휴장이 연장됐던 점이 오히려 우리 시장의 급락세를 더 키웠다는 분석인데요. 이제 허재한 연구원에 따르면 휴장이 연장되면서 중국 본토 증시의 악재가 얼마만큼 되는지 이게 점점 더 불확실해졌다는 점이 이 점에 대한 해지를 위해서 한국과 홍콩, 대만 증시에 대한 매도 포지션이 강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과거 사스 상태와 많이 비견이 되는데 사스 당시의 증시는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네, 2003년 사스 당시에 이제 중국 소비 및 여행주들이 주로 급락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한두 달 만에 금방 회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대한항공이 2003년 3월에 29.6% 급락을 기록했다가 다시 4월에서 5월에 걸쳐서 주가가 다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실제로 평균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3% 수준의 하락폭을 보이던 중국 소비주들은 이제 2달 이내에 사스 사태 때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소비주 외에도 전반적인 증시 역시 입국자 수가 최저치를 기록한, 그러니까 질병 피해가 최악에 도달하기 이전에 이미 주가는 바닥을 형성하고 반등에 나서는 모습이었는데요. 실제로 사스와 메르스 때 모두 입국자 수 최저치를 찍은 달보다 이제 한두 달 앞선 시점에 주가는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한 증시 바닥은 2월에서 3월 중에 형성이 되고 주식시장의 경우 4, 5월경에는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예.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분기 GDP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성장률 타격은 피하기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현재 중국의 경우에 1분기 성장률에 대한 타격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큰데요. 이제 1분기 성장률이 3%에서 4% 내외 혹은 그 이하일 수 있다는 그런 분석도 나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요번에 이제 조업 중단이라든지 뭐 소비 둔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중국 성장률이 최소 한 1분기가 4% 또 그 이하로 사실은 떨어질 수 있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중국이 받을 충격 자체가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장 큰 충격이 아닐까 하는 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쇼크를 맞은 것 자체는 글쎄 뭐 IMF 때가 있을지는 잘 모르긴 하겠지만 거의 사실 그 천안문 사태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가 아닐까. 네, 심지어 중국 전문 연구기관 플리넘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성장률이 4%포인트 하락한 2%대로 곤두박질 칠 수 있다고 밝혔고,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푸어스도 최근 보고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올해 중국 GDP 성장률이 기존 전망보다 1.2%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고 밝혀서 연 성장률이 5%를 하회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예, 중국 경기가 지금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 얘기가 나오는 시점에서 악재를 맞은 셈인데 우리 시장 역시 어떤 레포트 보니까 지금 2050선 이하까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증시는 고점 대비 7% 하락한 2100 초반 수준에서 저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제 대세인데요. 이제 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2003년 사스 사태와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주식시장 은 단기적으로 5에서 7%의 조정을 보였다면서 코스피는 2050에서 2200포인트의 등락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중국에서 추가적인 감염자가 급증하고 미 민주당 대선 경선이 불확실성이 더 커진다면 1960포인트까지도 조정 가능성이 있으나 이에 대한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시나리오별로 지금 다양한 가능성 그리고 포인트를 제시를 해줬는데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자면 테마주가 극성을 좀 부린 바가 있습니다. 마스크 종목들이 연일 강세였는데 오늘 급락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연일 강세를 보이던 코로나 테마주는 오늘 급락했는데요. 모나리자 그리고 깨끗한 나라 등 마스크주로 불렸던 이런 곳들이 오늘 각각 하락률 마이너스 28.59%, 마이너스 27.27%를 기록하는 등 하락률 상위에 랭크됐습니다. 그리고 50, 웰크론, KM 등도 평균 20%대 급락을 보였는데요. 투자자들이 단기 고점을 확인하고 매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변동성이 지금 강화될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건데 전문가들은 대응 전략을 어떻게 주던가요? 네, 앞으로 중국의 통화 정책에 주목할 것을 강조했는데요. 오늘 이뤄진 일시적인 유동성 공급이 아니라 금리 인하와 같은 그런 좀 더 강력한 통화 정책이 나온다면 이 바닥 형성은 좀 더 빨라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때문에 이제 단기적으로는 관망세를 유지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조언했고요. 아울러 신종 코로나 그 불확실성이 완화된다면 IT 테크 기업부터 그 증시는 V자 형태로 반등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 상황 전략에 대해서 증권부 고현정 기자와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융당국이 시가 9억 원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기관의 무보증부 전세대출 현황을 매달 점검할 방침입니다. 1216 부동산 대책으로 지난달 20일부터 규제 대상에 대한 보증부 전세대출이 모두 막힌 가운데 무보증부 대출을 통한 규제 회피 시도를 차단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은행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 등 전세자금 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기관이 모니터링 대상이 됩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매월 한 번씩 고가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 등 규제 대상자에게 전세 대출이 들어가는지 금융회사별로 모니터링해 대출이 늘지 않도록 감독에 나설 예정입니다. LG전자의 서빙 로봇이 실전에 처음 투입됐습니다. LG전자는 지난달 31일부터 LG클로이 서브봇을 CJ푸드빌이 운영하는 제1제면소 서울 역사점에 도입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LG클로이 서브봇은 몸체에 선반이 있어 최대 4개의 쟁반을 싣고 고객이 있는 자리까지 음식을 가져다주고 또 고객이 식사를 마치면 빈 그릇을 운반할 수 있습니다. 음식 운반 과정에서 충돌을 피하기 위해 실내 자율주행 및 장애물 회피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360만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중소기업 정책과제를 내놨습니다.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동력을 중소기업에서 찾아야 한다는 건데 규제 철폐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또 협동조합 활성화 등을 핵심 과제로 꼽았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기중앙회가 4.15 총선을 앞두고 정책과제 제언에 나섰습니다. 우선 화평법 등 중소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중소기업 CEO 의견 조사 결과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할 중소기업 경제정책이 규제 완화가 43%였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 1월부터 신규 화학물질 0.1톤 이상 제조 수입 시 신고 등록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데 우리도 국제 기준에 맞춰 등록 대상을 1톤 이상으로 완화해야 합니다. 또한 대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를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중소기업이 땀 흘린 만큼 제값받을 수 있는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10대 그룹을 시작으로 민간주도 상생협력 모델 정착을 목표로 하고 중기중앙회가 납품단가 조정 협의권을 통해 직접 납품단가를 조정할 방침입니다. 또한 협동조합 활성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협동조합 육성과 협동조합 육성 조례를 기초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이번 정책과제를 여야 각 정당에 순차적으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한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일시적인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최소 5천만 원 이내에서 즉시 지원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오늘 오전 한때 연 5% 적금 가입을 위해 하나은행 공식 앱 하나원큐에 접속되기자 5만 명이 몰리며 접속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번 적금은 1년제 상품이고 가입 금액은 10만 원 이상, 30만 원 이하입니다. 기본금리 연 3.56%에 온라인 채널 가입과 하나은행 입출금 통장으로 자동이체 등록 조건을 충족시키기만 하면 최고 연 5.01%의 금리를 제공합니다. 이번 적금은 판매 한도가 없는 상품이기 때문에 판매 기한인 5일까지만 가입하면 됩니다. 날씨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 부분은 기상학자들이 참 많이 이야기했고 저희가 이 시간에도 많이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날씨는 주식에도 영향을 준다라고도 몇 번 짚어드린 적이 있었죠. 맑은 날씨가 주가를 끌어올리고 초승달일 때 주가 상승이 보름달일 때보다 크고 미세먼지가 강해지면 주가 상승률이 또 높아지고 뭐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주식시장에 또 다른 영향을 주는 날씨 이야기 바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K웨더의 반기성 예보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미세먼지 강해지면 뭐 관련주들 움직이는 건 몇 번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오늘은 무슨 기상현상이 주식에 영향을 주는지 먼저 들어볼까요? 혹시
앵커님 오로라 현상 보신 적이 있나요? 아유, 책으로만 봤지 실제로 못 봤어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예. 이 오로라는 새벽이라는 뜻의 라틴어죠. 1621년에 프랑스의 과학자 피에르 가센디가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여명의 신 아우로라의 이름을 따서 부르기 시작한 기상현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극광이라고 부르고요. 북반구에서는 통상 노던 라이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게 이제 북유럽 신화에서는 전쟁의 신 발키리가 죽은 영혼을 하늘로 데리고 올라갈 때 발생하는 빛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나 진짜 오로라는요. 태양에서 날아온 대전 입자가 지구 자기장과 상호작용하면서 극지방 상층 대기에서 일어나는 대규모 방전 현상입니다. 태양은 평소에도 대전 입자를 방출하기 때문에 평소에도 약한 오로라를 구경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급격하게 강력해진 태양풍이 발생을 하면 지구에는 지자기 폭풍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바로 이런 지자기 폭풍은 지구 자기장이 급격하게 변하는 현상인데 이때 오로라 발생도 아주 극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오로라를 볼 수 있을 때가 지자기 폭풍이 있을 때라는 거고요. 따라서 이제 오로라 관측하는 분들이 태양 활동 인측을 갖다 보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로라가 아름답고 많이 발생하는 게 주식에 영향을 준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재미있게 좀 이야기하려고 예. 오로라를 좀 소개한 것이고요. 연구 논문은 지자기 폭풍입니다. 제가 이제 앞에서 지자기 폭풍이 강해지면 오로라가 강해지고 아름다워진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서로 연관이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미국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이 약 40년 동안 지자기 폭풍과 주식과의 상관관계를 연구를 해봤어요. 이들은 1962년 7월 5일부터 2000년 12월 29일까지는 뉴욕 증권거래소와 미국 증권거래소 주식 움직임을 그리고 1972년 12월 18일부터 2000년 12월 29일까지는 나스닥에 상장된 주식을 대상으로 지자기 폭풍과의 상관관계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네. 그랬더니 이 기간 동안 지자기 폭풍이 발생할 때마다 증시 수익률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최소 1.7%에서 최고 4.7%까지 하락했다고 하는데 잘 아시면 이 수치는 엄청난 수치죠. 그렇죠. 1.7에서 4.7까지 하락한다면 주식시장에서 큰일 날 얘기인데 이게 소개해 주셨던 태양달 미세먼지보다도 영향이 더 큰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날씨 중에 지자기 폭풍이 주식 중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이죠. 네네. 그런데 이제 지자기 폭풍에 더 많이 영향을 받는 투자가들이 있다래요. 예. 바로 기관 투자가가 아닌 개인 투자가였다고 하고요. 또 대형주보다는 소형주가 더 많이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제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은 지자기 영향을 받는 이유를 심리적인 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인들의 경우 기관 투자가들보다는 정서와 분위기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자기 폭풍이 사람들을 더 우울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실 지자기 폭풍 예보는요, 우리나라에서도 천문연구원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북한에서는 바로 이런 태양활동 예보, 이거를 가지고 건강 예측 예보도 하고 있습니다. 야, 태양 활동이 심리에 영향을 주면서 주가 수익률의 변화를 가져온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실제 이제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은 분석을 하면서 예. 바로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심리학 연구자를 백업으로 제시를 했어요. 예. 이전에 있었던 지자기장을 이용하는 임상 연구였었는데 옛날에 지자기 폭풍은 사람들의 기분에 많은 영향을 주는데 특히 우리가 좀 위험하다고 하는 심리나 혐오, 우울감 이런 걸 가져다 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자기 폭풍이 사람들에게 우울감을 좀 가져오면서 주식 매수를 저해하고 매도를 촉진한다고 보는 것이죠. 이런 이들의 논리는요. 우울증 효과에 대한 캄스트라나 크라머나 레비 이런 사람들이 이미 2003년에 연구를 했던 게 있거든요. 예. 이런 연구 결과를 보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 재미네요. 오늘은 태양의 지자기 폭풍과 관련된 증시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K웨더의 반기성 예보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고광용입니다. 오전까지 곳곳에 내린 눈과 비는 모두 그친 상태입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기질도 깨끗한데요. 다만 오후 들어 찬바람과 함께 쌀쌀한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밤이 되며 기온은 더 내려가 절기상 봄이 시작되는 입춘인 내일은 한겨울 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영하 7도, 춘천이 영하 9도, 광주는 영하 6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낮에도 기온은 크게 오르지 않아 서울이 3도, 춘천이 4도에 머물며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모레는 내일보다 기온이 더 떨어지겠습니다. 서울이 아침에 영하 10도 보이겠고 한낮에도 영하 3도에 머물며 춥겠습니다. 또한 이번 주는 아침에 계속 영하의 추위가 이어지겠으니 외출하실 때 옷차림 두껍게 해주셔서 건강 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한편 내일은 전국 곳곳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눈과 비는 오후에 수도권과 강원 영서부터 내리기 시작해 밤에 충청도와 전라도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요. 내리는 비의 양은 중서부와 영서에 5mm 내외, 전라도에는 5mm 미만으로 많지 않겠고 눈도 3cm 미만으로 적게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눈과 비는 수도권이 내일 저녁부터 그치기 시작해 모레 새벽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북쪽을 지나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며 대기순환이 원활해서 전국의 대기질이 깨끗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인천이 영하 4도, 대전이 영하 5도로 춥게 시작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인천과 청주가 5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속초가 영하 4도 보이겠고 낮 기온 강릉이 7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아침 기온 대구 영하 5도, 전주 영하 4도 보이겠습니다. 한낮에는 전주와 대구가 7도, 부산이 10도까지 오르며 온화하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서해상과 동해상에서 최고 3에서 3.5m로 높게 일겠고 남해상은 잔잔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추위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국내 신종 코로나 입원 환자가 유전자 증폭 검사상 음성으로 진단돼 퇴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소식들만 난무하던 찰나에 좀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완치 이야기가 더 많이 들려오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